네, 잘 갈 수 있는 스몰캡 유망주를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SK증권 스몰캡 담당 허선재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애니플러스와 MI텍이라는 두 종목 가지고 왔고요. 네. 우선 애니플러스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국내 그리고 아시아로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이 종합 콘텐츠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동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신작 점유율 약 70% 정도를 확보한 이 시장의 과점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 보이는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은 이 애니플러스가 유통한 작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 작품으로는 진격의 거인과 러브라이브 그리고 스파이 패밀리 등과 같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단순 이 애니메이션 유통업체였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신사업을 좀 추진하면서 최근에는 이 종합 콘텐츠 업체로 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부분은 크게 애니메이션 유통, 애니메이션 이 굿즈 상품화, 전시와 행사, 그리고 드라마 제작 사업까지 좀 사업이 크게 확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애니플러스, 진격의 거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애니메이션을 잘 안 보는 저도 아는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상당히 유명한 애니메이션들을 유통을 하고 그리고 신사업도 요즘에 많이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애니메이션 또 OTT를 인수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라프텔이라고 하는 국내 1위 애니메이션 전문 OTT 네.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제 투자 포인트까지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면 예. 앞서 말씀드린 이 라프텔을 통해서 앞으로 애니플러스의 가파른 실적 성장과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라프텔이라는 회사와 이 사업적 시너지는 크게 네. 두 가지 정도를 봐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국내 포함 아시아 시장 내 이 지배력이 크게 확대가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체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을 통해 과거 단순 애니메이션 유통 업체에서 이제는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로 크게 좀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치가 재평가가 된다면은 이 라프텔의 사업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제가 추정을 해보았을 때 라프텔의 사업 가치는 최소 1,000억 원 이상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참고로 2021년에 소니가 이 북미 최대 OTT 업체인 크런치롤이라는 업체를 약 1조 4천억 밸류에 인수를 했는데요. 네. 당시 가입자 수, 유료 구독자 수가 약 50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이 가입자당 사업 가치 기여도를 단순히 라프텔에 적용을 해보면 네. 현재는 약 500억 정도의 가치가 나오지만 앞으로 이 라프텔의 구독자 수가 약 10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업 가치는 최소 1,000억 원 이상으로 좀 평가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라프텔을 포함한 애니플러스의 이 시가총액은 약 1,700억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주가 업사이드는 좀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고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몇 년 동안 굉장히 유의미한 실적 성장이 이어진 회사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올해도 꽤나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75% 성장한 1,100억 수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60% 증가한 23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동사의 향후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라프텔 이 올해 이제 아시아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네. 관련된 아시아 시장 진출 스케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기별로 긍정적인 실적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리스크를 굳이 뽑아보자면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이 신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CB가 있는데 네. 이러한 전환 사채에 따라서 앞으로 지분 가치 희석이나 이 단기적인 오버행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좀 뽑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과거 이 CB 발행을 통해서 네. 이 다양한 인수 합병을 진행하면서 회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업 현금 흐름이나 주당 순이익 또한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꽤나 좀 유의미한 주가 상승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목표 주가도 제시를 해주고 계신가요? 네, 목표 주가는 약 8,000원 정도로 현재 주가에서 70% 이상 업사이드가 나올 걸로 예상을 예.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에 인수한 라프텔과 그리고 굿즈 제조하는 업체인 로운 컴퍼니의 실적이 올해부터 온기로 이제 애니플러스한테 반영이 되기 네. 때문에 좀 올해가 이제 실적 개선이 이뤄지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애니플러스 현재 주가가 4,080원인데 목표 주가를 8,000원까지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유망하다라는 근거들 들어봤는데 MI텍은 어떤 회사입니까? 네, MI텍 같은 경우는 이 식도나 담관 그리고 대장 등 이 각종 장기가 좀 좁아지지 않도록 네. 이 체내에 삽입하는 비혈관용 스텐트 제조 업체입니다. 동사는 현재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5위 사업자이고요. 참고로 이 비혈관용 스텐트 같은 경우는 보통 암 환자나 이 비만 환자들이 주로 착용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건가요? 투자 포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프면 무조건 착용을 해야 되는 스텐트라는 제품 특성상 네. 이 경기 변동이나 시장 변동성에 관계없이 앞으로 좀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네. 라는 포인트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MI텍 인수는 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펀더멘털이 앞으로 더욱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어떤 회사예요? 네,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미국에 상장된 시가총액 약 90조 정도의 90조요? 네, 굉장히 큰 오. 대형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이 MI텍을 지분 65%를 약 3천억에 인수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인수합병 거래 종결일자가 원래 작년 12월 15일에서 올해 3월 15일 그리고 6월 13일로 두 차례 좀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해당 인수합병이 불발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럴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MI텍 인수는 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차례나 연장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발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감이 있을 텐데 그래도 또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네, 우선 왜 이렇게 거래 종결이 좀 지연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요 이유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두 국가에서 이 기업 결합 승인이 좀 지연됐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제외한 뭐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미 다 이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기업 결합 승인이 지연이 됐을까를 살펴보면 보스턴 사이언티픽과 MI텍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해당 국가에서 약 80%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과 MI텍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85%에 육박하는 미국이나 브라질에서는 이미 기업 결합 승인을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가장 더 중요한데 사실 최악의 경우 이 기업 결합 승인이 기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 입장에서는 이 절대적 매출액이 미미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이 사업을 철수하고 MI텍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이점이 더욱더 크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지난 2월 달에는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경쟁사인 올림푸스라는 회사가 이 MI텍의 경쟁사인 태웅 메디칼을 약 4,800억에 인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뉴스는 사실 보스턴 사이언티픽 입장에서 이 MI텍 인수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수합병이 예상대로 또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된다면은 밸류에이션 가치의 재평가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일단 MI텍이라는 회사의 이 펀더멘털이 앞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현재 글로벌 100개국 이상에서 이 탄탄한 유통 채널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 연간 R&D 투자액만 약 1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유통 채널과 이 R&D 역량을 좀 활용해서 MI텍의 실적이 좀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글로벌 최대 시장인 북미와 유럽 시장 침투 본격화가 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단가의 상승 또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향후의 실적 전망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MI텍은 사실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한 그런 탄탄한 업체인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실적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각각 685억 원과 230억 수준으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달에 인수가 마무리되었다면 올해부터 이러한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을 텐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인수 효과는 사실 내년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사상 최초로 연간 1,000억 원대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MI텍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제시를 해주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현재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고 있지 예. 않은데요. 하지만 이제 인수합병 자체가 좀 마무리되고 사업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스몰캡 담당 허선재 연구원과 함께 유망 스몰캡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